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7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피고인 이재명, 불법으로 찬탈한 대통령의 자리. 이 자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스스로가 본인이 셀프 임명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름 붙여서 국민 임명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80명을 모아가지고 80개의 임명장을 수여받고 그리고 본인이 국민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무슨 네가 국민 대통령이냐? 국민 대표 80개 임명장으로부터 대통령이 됐다면 그럼 국민 100명이 나서서 해임장을 내면 이재명이 해임되는 거냐? 이렇게 반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국민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나서서 이재명을 해임하겠다고 하면 이재명은 해임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발만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정상이요. 자신의 취임식을 하는데 어두컴컴한 그런 밤에 할까요? 원래 취임식이라는 거는 찬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맑은 날 하게 되고요. 심지어 무지개가 뜨면 그 의미가 더욱 더 빛이 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취임식이라는 건 정말 맑고 구름 한 점 없고 또 새들이 지저귀고 많은 사람들이 웃고 밝고 축제 분위기 이렇게 돼야지 취임식인데 이재명이 말한 셀프 취임식은 죽음을 뜻하는 어둠, 그 어둠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옷차림도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재명의 옷차림, 그러니까 남자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요. 그리고 아내 김혜경은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저 모습을 보니까 흡사,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입은 옷, 그리고 하얀 소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죽음을 뜻하는 어둠 속에서 임명식을 거행했던 것일까? 혹시 자신의 앞날이 어두컴컴하다는 걸 그것을 간접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건 아닐까? 김혜경은 하얀색 소복을 입고 남편의 앞날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시한부 이재명, 시한부 인생이 될 이재명이다. 이렇게 오늘 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시한부 이재명. 왜 시한부냐? 정치적으로 시한부냐? 아니면 생명으로 시한부냐? 당연히 정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재명의 정치 생명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세 저항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앞날이 저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는 저 국민 퇴임식 어두컴컴한 밤에 진행했던 그때와 같이 어두컴컴한 앞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미국에서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시겠지만 32살의 인플루언서 로나 루머입니다. 이 로나 루머는 누구냐?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 소속은 아니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 트럼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심지어 에어포스 원에도 동행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가는 행사마다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측근이라는 것인데 이 루머는요. 93년생인데 미국 언론에서 평가하기를 통제 불가능한 그림자 권력이다 라고 할 정도로 트럼프 2기의 숨은 실세입니다. 이 루머가 왜 지금 중요하냐? 지난 6월 우리나라 대선 결과에 대해서 terrible. 이건 끔찍한 일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측근들이 지금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은 안티 아메리카, 반미주의자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다. 친중이다. 심지어 아주 테러블한 그러니까 끔찍한 결과가 벌어졌다. 이 한미 동맹 간에 어떤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한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백악관에서는 이재명이 당선이 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축하 전화 안 했습니다. 사흘을 기다려도 4일을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자 계속해서 이재명이 어떤 루트, 그러니까 공식 루트가 아니라 기업들, 특히 트럼프와 친하다는 어떤 기업들의 전화를 계속해서 제발 트럼프와 통화 좀 하게 해주라 라고 계속 압력을 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백악관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대한민국의 선거,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2달 전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 그러니까 한국 대선 결과는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백악관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 기조가요, 어제 미국 시간으로는요 15일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16일이었는데요.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여기서 합의를 봤습니다. 뭐냐? 2020년 미국 대선은 조작이 됐다. 이 미국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다. 그런데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무엇을 인정했느냐? 우편투표. 우편투표로는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이 선거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미국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심지어 우편투표, 그 선거의 부정선거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부재자 투표와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우표투표였다. 이렇게 두 정상이 합의를 내렸습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맞습니다.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였고요. 그리고 부재자 선거, 그리고 우편투표에서 이용되는 그 사전투표에서 이용되는 우편투표가 바로 부정선거의 수단이었습니다. 라고 세계의 두 정상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중국 개입까지 사실상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푸틴이 우편투표로는 정직한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만 바로 우리나라가 우편투표를 하고 있죠. 한국이 특히 사전투표에서 관내 선거, 그러니까 관내는 우편투표가 아니라 거기다 투표함에 넣어놓고 이 투표함 용지를 계속해서 관리를 하지만 관외, 방배동에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한다거나 서울에 있지만 실제로 지역은 뭐 어디 대구에 있다거나 뭐 광주에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관내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넣어야 되는 그 사전 투표, 그 우편 투표가 전 세계 미국과 러시아가 부정선거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관내 투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죠. 이번에 이 인수위가 아닌 국정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관위에 가가지고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죠?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강화해라. 그리고 초중고생한테 선거제도와 관련된 모의선거를 실시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죠. 그 사전투표의 강화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렇게 두 미국과 러시아가 인정한 우편투표의 부정선거, 그것을 강화하라는 그 뜻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극우입니까? 극우가 아니라 우국. 그러니까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이죠. 이 관내 선거 실제로 어디로 보내는 것인지, 우리가 투표를 해서 그 관내 선거에서 투표를 넣었을 때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우체국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배달되는지, 그때 어떻게 투표지가 섞일지 모르는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이 부정선거의 정황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문제고, 김민전 의원도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폐지하라고 했었고요. 또 심지어 중국인이 필리핀에서도 선거 개입을 해가지고 체포되는 것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미국인이 있어요. 바로 고든창 어제도 소개를 해 드렸죠. 이 고든창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제도 이 광화문에서 있었던 그 집회 많은 분들께서 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광화문에 가서 내가 하나라도 보태기 위해서 나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어쨌거나 그런 사진이 고든창의 트위터 X를 통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고든창은 트럼프가 아주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트럼프 주변에서 이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거도 굉장히 미국에서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국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발 이슈가 대한민국으로 이재명의 선거 부정으로 돌아오고 있다.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눈에 대한 안과 치료를 하러 가는데 수갑을 채워가는 그리고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서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그의 자식들인 이 반려견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가는 인권 타다 2평, 2평의 독방에 가둬놓고 그리고 일반 수용소로 막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미국에서 볼 때는 인권 문제로 한국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앞날은 어두컴컴 진짜 국민 임명식에 했던 그 어두컴컴한 곳 자신의 어둠의 곳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미국에서는요. 안티 아메리카 그러니까 반미주의자로 이미 찍혀 있습니다. 이재명의 당선에 대해서 트럼프 측근들이 공산주의자 반중 친중이다 그리고 반미다 이런 걸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이 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부름입니다. 트럼프가 불러서 오는 겁니다. 실무회담인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재명이 국민들한테 골프 회동도 할 수 있다 라면서 말도 안 되는 블러핑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골프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물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갔던 거 아닙니까? 저도의 9홀짜리 골프장을 가서 연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꿈은 와장창 깨지는 헛된 꿈, 개꿈이라고 말씀드렸죠? 북한도 이재명의 개꿈,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재명의 골프회동 헛된 꿈. 그래서 미국발 이재명의 이 시한부 인생 조여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선거와 관련해서 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하는 사람들 처벌 불가한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부정선거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거 경향신문의 인터뷰인데요. 경향신문에서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없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서든 해소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자신들도 입증을 못하는 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면 그것이 없어지게 되나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에서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다. 그의 수단이다. 라고 인정을 했는데 우리나라 선관위가 아니라고 하면 사전투표는 부정선거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사전투표, 다음 선거, 그리고 총선, 대선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 사전투표와 관련한 폐지, 이것을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기 당대표가 될 사람은요. 계엄은 내란이 아니었다. 이재명은 시한부 인생이다. 불법으로 찬탈한 이 정권이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이것만 외쳐도 다음 당대표는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국내적으로 시한부 인생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시한부 인생이 되느냐? 바로 이 세금,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채이자 벌써 4년 새 10조가 넘었습니다. 올해는 30조 원으로 돌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국채 이자
벌써 10조가 넘어가고 올해가 30조를 돌파하는데 이게 다 뭡니까? 국민 세금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국정위에서 보고서를 보니까요. 세금 94조를 더 걷겠다고 예고했습니다. 94조의 세금을 더 걷겠답니다. 아니 애초에 13조 추경을 통해서 15만 원을 왜 나눠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자, 94조를 어떻게 거둘까요? 하고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펼쳤던 거 전부 제자리. 다시 세금 올리겠다. 그리고 법인세는 물론이고 부동산세 야금야금 올릴 것이다. 비과세 했던 거 다시 돌려놓는다. 자, 여태까지 세금 안 냈던 사람들 다시 세금 내야 된다. 올릴 수 있는 건 다 올린다. 지금 이런 기조로 94조 측정을 했습니다. 말이 94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지 아마 210조를 더 거둘 예정입니다. 왜냐? 210조를 쓸 예정으로 이 국정위가 예산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210조를 어디다 지출하느냐? AI와 산업 르네상스 뭐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재명 정부는 뭐죠? 한탕주의죠. 그래서 주식을 올리는데 그 주가를 조작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이득을 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코스피 5천이요? 이춘석 의원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요. 국민들은 그것도 모른 채 주식으로 들어가서 돈만 날리게 되는 겁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였죠. 문재인 정부 때 코인 막 하다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코인은 도박이다. 그러면서 코인의 주가 막 떨어졌죠. 그런 식으로 이재명 정권도 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펀드로 엄청난 사기를 쳤죠. 디스커버리 펀드,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라인 펀드. 여기서 손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펀드를 뺄 때는요,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펀드도 장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 AI에다 하고요. 그리고 무슨 산업에다가 합니다. 산업 르네상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런 데다가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수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든데 이런 식으로 올리고 중국인은 이 실업급여 막 계속 타가고 그리고 우리는 돈만 내고 의료보험도 우리는 돈만 내고 중국인이 다 해가고 그리고 중국인의 무비자 받아가지고 중국인은 중국인 사람들을 쓰고 중국으로 돈 다 보내고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중국인이 소유하고 제주도의 땅은 중국인이 소유하고 중국 사람들이 넘쳐 흘러가지고 치안이 무너지고 심지어 제주도에 이렇게 막 중국인이 많다 보니까 조폭 그리고 뭐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이 제조업 중에 특히 이 섬유 산업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국인은요, 이태리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을 기용합니다. 그래서 이태리에 중국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태리란 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죠? 완전히 추락하고 있죠. G7 국가에서 빠질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중국인은요, 중국 사람만 씁니다. 그리고 본토에다가 돈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태리에 쓰지 않고요, 미국 주식 삽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중국인한테 지금 침공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경이 될 뻔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무비자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조세 저항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이번에 이 관련해서 군인들도 민심이 흉흉합니다. 뭐냐? 이재명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엄에서 계엄을 막은 군인들 특진을 시켜준다. 그 사람이 세 명 정도 되는데 누구냐? 바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대령입니다. 이 사람은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고 대기하라 이런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김영기 1공수여단 대대장 중령인데 국회 내 시민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지휘를 했고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 이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서 그 국회 도착을 지연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특진을 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재명인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군인들 사이에서는 아니 임무는 임무인데 소극적으로 임무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특진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소극적으로 해도 되는 임무는 따로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임무가 따로 있는 것이냐? 그럼 장병들이 정치적 판단을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군인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특진한다면 군인의 명령 체계는 왜 있느냐? 그리고 이 특진 대상자 중에 한 명은요. 원래 나는 특진할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 계엄 때문에 민주당 정권에서 특진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정치에 관련돼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 그리고 다수의 장병들이요. 계엄의 명령에 따른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군인들을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지금 군인들이 더 화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심도 이재명에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뭐 포스코 ENC 해가지고 건설업 막 잡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 산업을 올스탑 시켜가지고요. 지금 거기서 하루하루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런 민심. 게다가 되지도 않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린다고 합니다. 자, 김어준이 콘서트에서 뭐라고 했죠? 김어준이 대법관이 돼야 된다. 지금 이 얘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까지야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사법개혁으로 간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래서 국민들이 더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이 생명이라는 것이 시한부 생명이 될 것이다. 시한부 이재명이다. 그 생명이라는 게 진짜 목숨줄이 아니라 정치 생명인지 아니면 목숨줄인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소한의 정치 생명, 시한부 인생이 됐다. 시한부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시간은 끝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재명의 퇴진 운동.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의 시위도 광화문에서 마이크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적극적으로 문화제 같은 것도 좀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주변 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시위 문화를 좀 좌파들보다도 더 훨씬 더 멋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디어 많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좀 이렇게 저렇게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시한부 이재명 잊지 마십시오. 시한부 이재명입니다. 오늘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